네,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우리 청취자분들 바라겠습니다.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유튜브로 우후후님께서 라인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쓴다. 예.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라인으로 공공요금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 일본 메신저계를 완벽히 장악한 그것도 또 우리 기업이 시작한 건데 네. 이걸 통째로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뺏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뭐 정부가 하도 손을 놓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네. 참 답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킬 물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예. 네. 네이버 자체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히려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자, 6635번님께서 일본 정부 소프트뱅크 라인 야후 삼각편대로 한국 네이버 경영권 강탈하는 동안 이제 와서 상황 종료됐는데 너무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계속 어떤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뭐냐면 퍼주기로 나서는지 네. 뭘 외교적으로 뭘 받아와야 될 텐데 뭘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를 도대체 하나라도 외교적으로 우리가 받아왔는지. 예. 맞습니다. 1875번님께서는 대한민국 국익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어디 계십니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예. 회사에서 이 정도의 영업사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네 아유 자 유튜브로 제이무이님께서 실적은커녕 지금 회사에 피해만 주고 있는데. 근데 오윤혜 씨가 사장님이 아니길 이 영업사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네. 국민들이 사장님이죠. 당연하죠. 영업사원 어디 계신지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제이무이님께서 보수가 라인 사태에 참 얌전하네요. 예. 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건 뭐 이런 데야말로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특히나 차세대 어떤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도 중요한 먹거리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예. 정말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기업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반응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서 짐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의 후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BBC 특파원의 못다한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란 제목의 기자회견 후일담에 올라왔는데 잠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예. Were you satisfied with his answer? No, I wasn't satisfied because he didn't really answer the question. 들어보니까 satisfy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왜 웃으세요? 제가 제 귀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satisfy가 들리니까. 예. 그래서 만족했냐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고 제 질문에 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러니까 앞에 사실 이렇게 듣다가 뭐 그 외신 넘어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껐다가 다시 이 부분은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영어 히어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편인데 저도 어떤 굉장히 어떤 쉬운 맥락에 또 뭐 물론 통역이 있었고. 네. 그래서 레드라인은 뭐냐고 묻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냐 하면 그 요지는 러시아가 어떤 행위를 해야 그걸 레드라인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 레드라인을 넘으면 뭐 어떤 행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면 여기까지 원래 그 기자가 원했던 것은 여기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나는 이것을 레드라인으로 볼 것이고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뭐 국제사회가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거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떤 살상 무기는 절대 제공할 일이 없다든가 네. 직접적 제공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동문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BBC 기자가 아마 우리 대통령 그 문답을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면 우리는 좀 익숙하거든요. 어떤 질문하면 그래요. 뭘 그래요? 하나도 나는 안 익숙하거든요. 아니 뭐냐면 딴 얘기하는 거. 어떤 중요한 민감한 질문을 하면 딴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어제도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냐는 어떤 질책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그 질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관에게 어떤 전화를 해서 사단장의 이름이 피의자에 들어가는 걸 보고 경로했느냐 이 질문인데 네. 그 질문인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그 위험한데 사병들을 넣냐고 네. 질책했다고. 네. 그러니까 질문이 그걸로 툭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툭 끊는. 그게 약간 저는 익숙해요. 예. 저는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이게 민감하거나 답변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가 헷갈려요. 질문 자체를 이해 못했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질문 자체를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 네. 민감하거나 좀 곤란하니까 그냥 곤란한 근데 질문이라서. 대통령께서 어떤 곤란할 때도 잘 그래요. 딴 얘기를 툭 해버리고 네. 대답을 퉁쳐버린달까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질문 자체를 이해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BBC 맥킨지 특파원은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한국의 언론 자유가 쇠퇴한 것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다른 기자라도 질문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더라. 예. 저도 기자분 중에 지금 언론 탄압이 어떤 정부보다도 좀 심각한 상태인데 질문해 주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많이 얘기했고 질문이 더 굉장히 궁금한 일들이 많았는데 질문이 없었잖아요. 그건 네. 근데 기자단만의 탓은 아닌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질의 문답 방식이었던 시스템 문제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참 아쉽죠. 예.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의 질문 기회가 특정 매체에 편중되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김수경 대변인의 단상 위에 있던 명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기자회견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대변인 단상 위에 사람 얼굴 사진이 이렇게 출력된 명단의 형태가 보이고 화면이 보이고 그리고 이를 보고 대변인이 질문지를 미리 적어둔 큐시트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온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거 짠다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예.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물론 뭐 대통령실 말을 지금 뭐 반박할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네. 뭐 맞겠죠. 근데 저도 약간 갸우뚱한 건 너무 빨리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뭐 수십 명이 딱 드는데 네. 바로 그냥 뭐 조선의 누구 기자 하시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에 익숙한 분들은 의심하는 게 미리 다 순서를 다 정해놓고 그냥 손은 그냥 뭐랄까 들러리로 들고 정해진 사람들 그냥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거죠. 너무 빨리 지정을 하니까. 근데 네. 이제 뭐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보질 않아서. 말만 믿을 수는 없죠.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건데. 예, 어쨌든 JTBC, MBC, 동아일보 이쪽 관련돼서는 또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MBC를 쏙 그런데 오늘 가서 MBC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MBC 빼? 네.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자주 하겠다고 대통령이 답을 한 것 같아요. 뭐 동아도 못했고 뭐 수십 군데 언론사가 있는데 채널A도 네. 뭐 질문을 받지 못했고. 근데 동아도 요새 보수 언론 중엔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데 좀 비판을 강하게 하는 데는 뺐구나 하는 빼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리고 기자분들이 정말 이런 언론 탄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금방 기자회견 한다니까요. 네. 왜 웃으십니까 도대체? 아니 웃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입틀막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 웃음의 자유를. 자, 그리고 오늘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출국 금지를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냈는데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겨우 0.8%예요. 그러니까 239건의 이의 신청 중에 법무부가 이를 인용 결정한 건수가 2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6건이다. 예. 이전 장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예,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피의자 이종섭의 도피성 해외 출국 과정은 마치 모든 기관이 짜맞춘 듯 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를 통해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려 했던 배경 역시 낱낱이 밝혀내겠다라는 근데 입장이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지난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지난 5년 동안 무려 6건이나 이런 사례가 있어. 네. 이거 참 비정상적인 게 아닌 게 아니야. 정상적인 어떤 일관적인 상황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0.8%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0.8%가 비정상 뚫은 거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으로 얘기하면 만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 피의자 신분인데요. 핵심 피의자 신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여기에 또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335 맞추고 막 회의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7천만 원인가? 네. 예.
예.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출국금지 예. 사실을 몰랐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예. 계속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윤희 씨가 저랑 말씀하실 때 가끔 이렇게 표정이 돌변해서 화를 내실 땐 저한테 내시는 건지 내용에 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3부에서는 이상밀 양절의 씬스틸러 준비되어 있고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오윤희 여러분 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